자, 바탕화면에 카티아 V5R20 더블 클릭하시고 방금 나누어준 두꺼운 교재 있죠? 두꺼운 교재 45페이지 좀 볼까요? 자, 어저께 마우스 사용법하고 대충 3차원에서 2차원 들어가는 방법 말씀드렸죠? 음. 자, 카티아 화면 뜨시면 클로즈 하시고 캔슬 하시고요. 초기 화면 상태로 만들어 둡니다. 초기 화면 상태로 되었습니까? 그리고 새 창을 하나 엽시다. 뉴 해서 자판에 P 누르면 P 쪽으로 가요. 파트로 가죠. 그냥 OK 버튼 누르시고 단품 이름은 스케치 SKETCH 뭐 1번이라고 할까요? 내일도 스케치 할 것 같으니까 스케치 1번이라고 했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어제 제가 한 이야기 중에 우리가 3차원 형상을, 이 3차원 공간입니다. 3차원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2차원 작업이 돼야 된댔죠. 그죠? 그리고 여기 트리라고 저렇게 말씀드렸고요. 트리 파트 창을 하나 열면 기본적으로 축이 3개 발생하고요. 그 평면이 3개가 나오죠. 그 평면이 얘 이야기하는 거고 무한대의 평면입니다. 요 녀석하고 같은 거죠. 맞습니까? 평면의 스케치 방향을 이 평면을 지정해서 선택하는데 지금은 일단은 상관없고 모델링 할 때 어저께 뭐 XY 평면은 위에서 본 스케치하는 공간, YZ는 오른쪽, ZS는 정면에서 본 형상을 스케치하는 공간이라고 했는데 그 모델링 할 때 다시 상세하게 설명드릴 거고 오늘은 2차원 작업을 카티아에 쓰는 스케치 작업이라고 하는데 그 스케치 작업하는 걸 조금 하셔야 됩니다. 모델링 하기 전에. 자, 평면에 스케치 평면에 들어가는 방법은 일단은 해당 평면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어떤 평면을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뭐 통일을 할까요? XY 평면 선택하고 스케치 들어왔습니까? 자, 절대축 V하고 절대축 H가 교차되는 점이 하나 나오는데 얘가 원점이라고 했죠. 예. 그리고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10,10에 원을 그리면 몇 사분면에 그려집니까? 1사분면 그려지죠? 자, 그리고 한 칸 격자무늬 간격이 10mm라는 것은 이야기했죠. 자, 카티아는 명령어를 입력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아이콘을 직접 클릭해서 모델링 한댔죠. 스케치 한댔죠. 모델링도 하고. 그래서 툴바라고 하는데 이 툴바 위치를 저하고 조금 비슷한 곳 또는 같은 위치에 두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카티아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면 이 툴바가 이렇게 가지런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툴바를 전부 다 이래 붙잡고 오른쪽으로 전부 다 밀어 넣어 볼까요? 컴퓨터가 좀 많이 버벅거리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먼저 바깥쪽에서 꺼낼 때는
요 막대기 부분 꾹 눌러서 꺼내시면 되고요. 하나 꺼냈습니까? 쭉쭉 빼는데 요렇게 생긴 거 하나 뺍시다. Pr 내놓고 사각형도 있고 동그라미도 있고 타원도 있고 요런 녀석 있습니까? 자, 요 녀석을 이 툴바를 세워 놓는 걸 선호하는 사람이 있고 이 눕혀 놓는 걸 선호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일단은 눕히는 걸 선호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세우고 눕히는 걸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먼저 세워져 있는 녀석은 위쪽으로 이래 쭉 옮기면 눕혀지죠. 그리고 다시 요 돌출된 막대기 잡고 빼내시면 돼요. 만약에 이 툴바를 세우고 싶으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옮기면 세워지죠. 그리고 다시 빼내면 됩니다. 눕히고 세우고 가능하겠습니까? 자, 요게 제일 첫 번째 방법이고 저는 이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고요. 자, 1번 마우스로 요 녀석을 쭉 잡고 움직일 때 와 이렇게 버벅거리지? Shift 키 누르시면 눕혀져요. 잠시만요. 아무래도 컴퓨터 이상한데 제가 다시 한번 실행하겠습니다. 이상한데. 자, 요렇게 해놓고 옮기시면 됩니다. 자, 왼쪽 상단에 옮길게요. 옮겼습니까? 음. 자, 그리고 여기 프로파일이라는 툴바에 두 번째 아이콘에 보면 시커먼 삼각형 있죠. 이 시커먼 삼각형은 뭔가 더 숨겨진 기능이 있댔죠. 그래서 빼내시면 됩니다. 자, 빼내시면 이름이 predefined profile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거는 뭐냐면 직사각형, 평행사변형 아니면 요 엘롱게이터, 뭐 실린더리컬 그리고 육각형 이런 도형 작업을 조금 간단하게 작업할 수 있게끔 predefined 미리 좀 세팅한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작업할 수 있는 아이콘을 모아놓은 겁니다. 많이 쓰이니까 요거 빼놓으시고 그 다음에 쭉쭉 빼내다 보면 O자 되어 있는 거 있습니까? O 그리고 꽃표 모양도 있고요. 해놨습니까? 요 녀석도 마우스 1번 잡고 움직이면서 Shift 키. 자, 얘 이름은 오퍼레이션입니다. 자, 그 전에 요거부터 할게요. 프로파일 툴바 가지고 도형 작업을 합니다. 도형 작업을 하고 오퍼레이션 툴바 가지고 요 도형 작업된 걸 약간 꾸며주는 약간 수정하는 기능들입니다. 오퍼레이션 있습니까? 자, 여기 오퍼레이션 툴바에 네 번째 아이콘 삼각형을 빼냅니다. 하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트랜스포메이션 툴바는 우리가 어떤 도형 작업을 조금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배열하거나 뭐 이런 작업들 하는 거예요. 조금 효과적으로 도형 작업이 가능하게끔 해주는 거고요. 트랜스포메이션 많이 쓰이니까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런 녀석 있습니까? 클립 모양 있고 C 되어 있는데 요 녀석도 조금 눕혀 놓고요. 얘 이름이 콘스트레인트인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구속, 제한, 뭐 억제 이런 뜻인데 통상적으로 카티아를 사용하는 유저들은 구속이라는 개념을 더 많이 씁니다. 자, 요 구속 개념은 오늘 뭐 한 2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수업할 겁니다. 그 다음에 당장은 필요가 없지만 여기 VI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 아이콘이 있습니까? 자, 요 녀석이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시각화라는 툴반데 요거는 당장은 쓰진 않을 거고
모델링 할 때 좀 사용할 겁니다. 자, 한 6개 정도 찾아놨습니까? 음. 그리고 아래쪽에 뭐 뷰 툴바가 좀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아래쪽에 뷰 툴바 어저께 설명한 거 있습니까? 자, 요 정도 되어 있으면 이제 작업을 조금 이제 진행을 좀 하는데 진행하기 전에 한 두어 가지만 조금 확인할게요. 이 스케치 작업하실 때 여기 상단에 보면 스케치 툴스라는 여기 어저께 설명드렸던 거 5개 아이콘 모여져 있는 거 있습니까? 빨, 파파, 빨빨 돼 있죠? 네. 그리고 하나만 더 확인합니다. 비주얼라이제이션 툴바에 끝에 아이콘에 보면 디멘저널 컨스트레인트, 지오메타리컬 컨스트레인트. 요 녀석도 디멘저널 지오메타리컬 컨스트레인트 되어 있죠? 빨빨 되어 있어야 됩니다. 빨빨 할까요? 음. 자, 먼저 교재 45페이지를 좀 보시고, 자, 3차원 형상을 작업하기 위해서 이 3차원 형상을 가장 잘 표현한 밑그림 작업을 스케치 공간에서 작업하는 겁니다. 도형으로. 자, 이 스케치 작업에 대전제가 있습니다. 모든 도형은 위치 정보와 크기 정보를 가집니다. 모든 도형은 위치 정보하고 크기 정보를 다 가집니다. 근데 예외는 점 같은 경우는 위치 정보는 존재하지만 크기 정보는 없습니다. 이 점은. 그죠? 어저께 점은 무차원 데이터라고 했죠. 예. 자, 라인 같은 경우, 선 같은 경우 여기 양 끝점의 좌표값을 고정시켜 버리면 양 끝점, 선 같은 경우는 점하고 점을 연결한 게 선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점은 양 끝점의 위치 정보만 정확하게 주면 크기 정보를 굳이 줄 필요는 없어요. 근데 한 점을 고정시키면 크기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만약에 얘가 경사가 지면 각도 정보까지 있어야 되고, 요런 선의 길이 정보가 크기 정보죠. 예. 그러니까 원 같은 경우는 원의 중심점에 대해서 위치 정보가 주어져야 되고, 직경 또는 반경이라는 크기 정보가 들어가야 되죠. 요런 것처럼 모든 도형은 위치 정보하고 크기 정보를 가집니다. 이게 대전제예요. 예. 자, 먼저 한번 간단하게 작업을 하면서 구속 개념을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 자, 원을 하나 선택합니다. 어저께 원 작업을 해봤으니까. 프로파일 툴바에 원 있습니까? 제일 많이 작업하는 겁니다. 원 선택하시고 원에 먼저 중심점을 지정을 하는데 1사분면 임의의 지점에 클릭하고요. 드래그해서 크기를 일단은 정합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원이 하나 그려집니까? 자, 우리가 모든 도형은 위치 정보하고 크기 정보를 가진다라고 했는데, 이 위치 정보하고 크기 정보를 뭘로 주느냐면 컨스트레인트라는 툴바에, 구속이라는 툴바에 아이콘 두 개를 이용해서 위치 정보하고 크기 정보를 줍니다. 근데 지금 하나는 비활성화되어 있고 하나는 활성화되어 있죠. 맞습니까? 지금은 얘는 못 사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얘하고 얘 두 개 가지고 우리가 주로 위치 정보하고 크기 정보를 주는데,
어떨 때 얘를 사용하고 어떨 때 요 녀석을 사용하는지 좀 궁금하죠? 자, 봅시다. 교재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43페이지 좀 봅니다. 43페이지 들어왔습니까? 자, 타이틀은 스케치의 구속 주기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구속이 아까 constraint라는 건 아시겠죠? 음? 네. 자, 먼저 요거부터 할까요? 자, 여기 비활성화되어 있는 요 녀석 이름이 좀 길어요. constraint 뭐 defining dialog box 했는데 요 명칭보다는 요 명칭을 더 많이 씁니다. geometrical constraint라고 해요. 비활성화되어 있는 요 녀석을 geometrical constraint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기하학적인 구속, 기하학적 구속이라고 해요. 자, geometrical constraint 여기 보세요. 여기 요 오른쪽에 오면 얘 뭐죠? geometrical constraint 돼 있죠? 네. 만약에 요 녀석이 해제가 돼 있으면 비주얼라이제이션입니다. 시각화. 내가 기하학적인 구속을 줘도 표현을 안 합니다. 화면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얘가 해제돼 있으면. 얘가 체크가 돼 있으면 내가 기하학적인 구속 준 게 표현이 되고, 얘가 해제가 돼 있으면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화면상에 출력은 안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까 화면상에 출력해 놨는 게 낫겠죠? 자, 그리고 이쪽에 있는 스케치 툴스에 있는 지오메트리컬 컨스트레인트가 해제가 되면 요 녀석은 뭐냐면 내가 어떤 도형 작업을 할 때 기하학적인 구속을 아예 허용을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허용을 안 한다라는 뜻이에요. 안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자, 먼저 요 기하학적인 구속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런 겁니다. 내가 어떤 선을 껐을 때 이 선은 지금 평행하진 않죠. 그러면 이 선에 대해서 기하학적인 정보를 줍니다. 야, 수평해라. 호리젠탈 구속을 주면 얘가 딱 수평이 된다고. 요런 걸 기하학적인 구속이래요. 자, 요 대각선에 대해서 니는 수직한 성질을 변해 하고 버티칼이라는 기하학적인 구속을 주면 얘 선이 요렇게 변한다고. 수직으로. 오케이? 요런 것들이 기하학적인 구속입니다. 만약에 두 선이 있습니다. 두 선이 있는데 이 선하고 이 선은 서로 평행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요 두 선에 대해서 야, 너가 평행해 라고 기하학적인 구속을 주면 딱 평행하게 변한다고요. 야, 너가 두 선에 대해서 얘는 서로 직각은 아니죠. 요런 두 선은 지금 직각은 아니죠. 그러니까 두 선에 대해서 니하고 니는 서로 직각이 돼. 이러면 그러니까 직각 표시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죠. 직각이 딱 돼버린다고. 요런 것들이 기하학적인 구속입니다. 가령나서 요런 것도 있습니다. 원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 그리고 원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원의 중심점하고 요 원의 중심점은 지금 같지는 않죠. 그러면 내가 기하학적인 정보를 주는 거예요. 야, 니하고 서로 중심점 같아. 저 라는 기하학적인 구속을 주면 요렇게 중심이 같아집니다. 또는 이 원하고 요 원이 요래돼 있는 상태를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하나요? 요 원하고 요원하고 요래돼 있는 거를 접하다라고 하죠. 이 접하는 거는 두 개가 있죠. 내접이냐 외접이냐. 요건 바깥쪽에서 접하니까 외접이죠. 요렇게 접하면 내접인 거고, 만약에 이제 외접으로 만약에 하자면 이런 두 원이 있습니다. 야, 클릭, 니하고 니는 서로 접해 라는 탄젠트라는 접하는 구속을 주면 요 녀석이 요래 접하게끔 변형이 돼요.
요런 것들을 우리가 기하학적인 구속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예. 그리고 자, 도형의 위치 정보, 크기 정보 요 녀석 기하학적인 정보로 줄 수 있습니다. 도형의 위치 정보, 크기 정보를 기하학적인 구속으로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아이콘. 요 녀석은 지금 활성화되어 있죠. 이름은 콘서트레인츠인데 정식 명칭은 디멘저널 컨스트레인츠입니다. 이 디멘전이라는 것은 치수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요 녀석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 치수 구속이라고 해요. 치수 구속. 자, 모든 도형은 위치 정보하고 크기 정보를 가지는데 이 치수 구속을 이용해서 도형의 위치, 크기 정보도 줄 수 있습니다. 가령 내려서서 이 치수 구속 가지고는 선 클릭하면 선의 무슨 값? 길이 값이 나오고, 두 선이 있습니다. 클릭하면 두 선이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거리 값이 나오고, 두 선이 있습니다. 평행하지 않는 두 선이 있습니다. 거리 값이 나오려면 전제 조건이 평행해야 돼요. 예. 그래서 옵셋 값이라고 돼요. 옵셋은 복사해 가지고 이렇게 오프, 셋 띄워서 두는 거니까. 전제 조건이 거리 값이 나오려면 평행해야 됩니다. 자, 평행하지 않는 두 선이 있다. 클릭하면 뭐가 나옵니까? 각도가 나오죠. 평행하지 않는 두 선에서는 앵글 값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치수 구속이라고 하여. 그리고 원의 같은 경우는 직경 값 치수 구속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원이 아닌 아크 있죠. 아크는 반지름 값으로 표시해야 되죠. 반경하고 직경 어떻게 표시하냐면 완전한 원에 대해서는 무조건 직경으로 표시해야 됩니다. 완전한 원에는 무조건 직경으로 표시하는 게 원칙. 그리고 아크 형태는 반경으로 표시하는 게 원칙입니다. 오케이? 완전한 원에 만약에 반지름 값으로 표시했다 이러면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거라고요. 네. 자, 요런 값들을 우리가 치수구속, 그 외에 직각, 수평, 일치, 접점, 뭐 대칭 이런 거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요런 것들은 전부 다 기하학적인 구속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 번만 더 정리를 하면 우리는 앞으로 여기 기하학적인 정보하고 치수 정보 이 두 개를 적절히 이용해서 모든 도형의 위치 정보하고 크기 정보를 충실히 줍니다. 오케이? 네. 자, 그게 구속이에요. 자, 먼저 요 원 있습니까? 자, 이 원은 과연 구속당한 녀석인지 구속당하지 않는 자유로운 녀석인지 한번 볼까요? 원을 1번 마우스 꾹 눌러서 움직여 보면 크기 바뀌죠. 자유롭죠. 구속 안 당했죠. 위치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죠. 위치도 구속 안 당했죠. 자유롭게 움직이니까. 그러면 위치를 정확하게 어디에 있어 탁 정해주면 위치 구속. 크기 변하는 걸 야 니는 얼마만큼의 크기를 가져 라고 정보를 딱 주면 크기 정보죠. 오케이? 자, 그 전에 한마디만 좀 더 하고 갈게요. 막 직경값 넣고 싶어가 환장하죠. 자, 봅시다. 몇 페이지를 좀 보시냐면 54페이지를 좀 봅니다. 54페이지 54페이지 있습니까? 네. 자, 이 카티아든 다른 3차원 프로그램이든 마찬가지입니다만 유독 더 카티아는 이론적인 좀 무장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카티아를 내가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카티아는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제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맨날 에러 나요. 자, 여기 타이틀이 뭐냐면 색상과
그에 따른 진단이라고 해놨습니다. 카티아에서는 스케치의 색상에 따라서 어떠한 구속 상태인지를 내가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확인뿐만 아니고 어떤 상태인지를 진단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자, 먼저 카티아 스케치 색상은 세 가지 색깔, 좀 더 자세하게 색깔을 구분하면 네 가지 색상으로 구별이 됩니다. 자, 먼저 내가 어떤 도형을 탁 그리면 무조건 흰색이 나와요. 지금 흰색 아닙니까? 도형을 딱 그리면 흰색으로 나옵니다. 무조건. 요 흰색인 상태를 우리는 불완전 구속 상태라고 그래요. 불완전 구속 상태. 완전하지 않는 구속 상태입니다. 어떠할 때 흰색이 나오냐면, 어떤 경우에 흰색이 나오냐면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크기 정보도 안 주고 위치 정보도 안 주면 흰색. 크기 정보는 줬으나 위치 정보를 안 줘도 흰색. 크기 정보는 안 주고 위치 정보만 주면 흰색. 무슨 말이냐면 모든 도형은 크기 정보하고 위치 정보를 줘야 되죠. 두 가지 정보가 있는데 아예 안 줬거나 둘 중에 하나만 줬을 때 흰색으로 나타난다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자, 지금 그러면 우리는 요 흰색은 크기도 안 주고 위치도 안 줬을 때의 상태죠. 자, 이제부터 요 녀석의 구속을 한번 줘봅니다. 줄까요? 자, 먼저 치수 정보를 줍니다. 클릭하셔서 원을 클릭합니다. 하셔가지고 요래 놓지 말고 바깥쪽으로 조금 빼고 정확한 위치를, 요 숫자를 놓을 위치를 클릭해서 정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값이 다르죠. 우리는 통일합니다. 숫자 더블 클릭 해서 직경값을, 다이아미터 돼 있죠. 직경값을 60이라고 할까요? 자, 이 60은 크기 정보입니까? 위치 정보입니까? 크기 정보죠. 그래서 도형을 잡고 이제 움직이면 크기 정보를 줬기 때문에 크기 구속은 걸렸죠. 크기는 안 변하잖아요. 구속 상태고 위치가 일단은 병행이 되죠. 위치 정보는 안 들어갔죠. 도형의 색깔은 무슨 색? 흰색입니다. 아직. 자, 이번에는 선택하고 좌편에 딜리트, 위치 정보 한번 줘봅시다. 위치 정보 한번 줄까요? 얘 가지고 줍니다. 통상적으로 우리 위치 정보는 좌표값을 주는 거를 위치 정보라고 그래요. 좌표값은 10,10, 원점에서 X방향으로 10, Y방향으로 10, 이게 좌표 아닙니까? 자, 어떻게 주냐면 도형의 요 중심점 클릭되나요? 중심점하고 V축 두 개를 클릭합니다. 그래서 숫자를 요래 놓지 말고 마우스를 쭉 따라서 중간쯤 비슷한 곳에 클릭. 들어갔습니까? 요게 X방향 정보 아닌가요? 자, 숫자 더블 클릭해서 한 50 정도로 할까요? 이렇게 됐습니까? 그리고 얘 중심, 이번에는 H축 해서 숫자 중간쯤으로 해서 클릭. 한 요건 60 정도 할까요? 요래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 녀석 도형의 좌표가 어떻게 됩니까? 50,60이죠? 맞습니까? 자, 이제 얘 잡고 움직여보면 크기는 변하지만 위치가 안 변하죠? 위치 정보가 들어간 상태죠? 맞습니까? 도형은 흰색. 지금 여기 세 가지 경우 다 해본 겁니다. 흰색이 나오는 세 가지 경우를 다 해본 겁니다.
됐나? 자, 이제 크기 정보까지 한번 줘봅시다. 빵. 그리고 적당한 위치를 잡으시고 숫자 더블 클릭해서 한 40 정도만 할까요? 하면 자, 크기 정보, 위치 정보는 두 개가 한 쌍입니다. 위치 정보는 두 개가 한 쌍이에요. 몇 콤마 몇. 어이? 자, 지금 크기 정보하고 위치 정보 한 쌍 줬죠? 그러면 지금 도형의 색깔이 초록색으로 바뀌었습니까? 자, 보세요. 자, 흰색인 상태에서 크기 정보 한 번, 위치 정보 한 번만 딱 주면 무슨 색깔로 된다? 초록색으로 딱 변하죠. 이 초록색 상태를 우리가 완전 구속 상태라고 하고, 크기하고 위치가 구속이 됐기 때문에 도형을 잡고 움직여도 크기가 안 변하고 위치도 안 변하죠. 자, 우리는 가능하면 도형의 색깔은 초록색으로 만든다. 가능하면. 선생님, 자 보세요. 제가 흰색 부분에 사용 가능으로 해놨잖아요. 흰색 부분에 사용 가능하다고 돼 있죠. 흰색하고 초록색은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도형을 흰색으로 둘 때도 있습니다. 가령 내려서 설계 단계 중에서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뭐 정보를 수집하고 이런 작동이 돼야 되고 뭐 이런 걸 대충 컨셉을 잡고 개념 설계를 한번 해줄 때 대강의 이제 모양 위주로 이래 잡을 때 그때는 흰색으로 나와도 상관없어요. 에? 정확한 치수가 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흰색은 사용해도 됩니다. 근데 가능하면 우리는 여러분들 도면 나누어진 거는 정확한 치수가 되는 뭐 양산이 되는 도면이니까 그냥 정확한 치수를 넣어주는 게 바람직하죠. 그래서 가능하면 초록색으로 만드는 겁니다. 흰색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초록색은 크기 정보 한 번, 위치 정보 한 쌍을 주면 초록색이 돼요. 우리는 요까지 딱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또 필이 받았는지 보라색이 경우가 있습니다. 보라색을 우리는 중복구속이라고 해요. 중복구속 또는 과잉구속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오버콘스트런트라고 하는데 과잉구속이라고도 해요. 두 말이 더 뭐 비슷하게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중복 또는 과잉구속이라고 하는데 중복구속이 설명이 좀 편할 것 같아서 제가 중복구속이라고 한 겁니다. 중복이라는 거는 두 번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우리는 초록색까지 딱 만들면 되는데 크기 정보 한 번, 위치 정보 한 쌍 주는 거죠. 근데 중복 구성은 잘 보세요. 여기 크기 정보는 한 번 들어갔는데 위치 정보가 두 번 들어간 거라. 한 쌍이 아니고요. 두 쌍이 들어간 겁니다. 예? 그러니까 또 이럴 때도 중복 구속이에요. 크기 정보 두 번, 위치 정보 한 쌍. 그러면 여기서는 크기 정보가 중복된 거 아닙니까? 여기는 위치 정보가 중복된 거고 보라색은 사용 불가능입니다. 여기서 사용 가능, 불가능이라고 한 거는 보세요. 우리가 요런 그냥 보기만 보세요. 이런 도형을 가지고 3차원에서 모델링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 말은 뭐냐면 흰색이든 초록색이든 흰색하고 초록색은 모델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하지만 보라색 상태인 도형 가지고 3차원 나와서 모델링은 안 됩니다. 그래서 사용 불가능이라고 한 겁니다. 모델링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보라색 안 만들어 보죠. 합니다.
제가 위치 정보를 한 번 더 주겠습니다. 위치 정보를. 자, 보세요. 컨스트레인트에 숫자로 줄 거니까 클릭하셔서 이 원의 아래쪽 부분, 이 곡선이지만 아래쪽 부분 대충 여기가 270도 지점인데 그 근처에서 클릭하고 절대축 H축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 곡선의 제일 볼록한 지점하고 이렇게 거리값이 나와요. 오케이? 자, 지금 색상은 무슨 색상? 보라색이죠. 맞습니까? 3차원밖에 나오세요. 그러면 벌써 업데이트 다이거너시스 해가지고 뭔가 나오죠. 메시지가 뜨죠. 그러니까 여기 다이거너시스라는 말은 진단이라는 뜻이에요. 진단. 아까 제가 진단이라는 말 어디서 나왔는데 진단할 수 있다라고 나오죠. 네? 자, 그러면 여기 자 보세요. 보세요. 스케치 그러니까 내가 어떤 병이 난 거예요. 병이 나가지고 내가 의사한테 가니까 의사가 검진을 하죠. 어디가 아픕니까? 한번 똑똑도 해보고 청진기도 한번 대보고 그 의사가 이제 결론 다 검진을 해보고 딱 진단서 주는 거예요. 당신은 어디 어디가 잘못됐으니까 무슨 약을 먹어라. 이게 진단 아닙니까? 어디가 잘못됐다 뿐만 아니고 어떤 약을 먹으라고까지 하면 진단 아닙니까? 그 진단서를 들고 우리 약국에 가면 약 타먹는 거죠. 그 병이 낫는 거 아닙니까? 그 진단서예요. 그러면 요 녀석이 모델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보세요. 안 돼요. 에? 안 됩니다. 모델링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진단서를 봐야죠. 왜 모델링이 안 되느냐. 보면 스케치 1번에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진단서 내용이 뭐? 보세요. 이 스케치는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either A or B. A이거나 B이거나 either or 둘 중에 하나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 스케치는 오버 컨스트레인트 중복 구속이거나 또는 불일치 구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링 못 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뭐가 중복이 되냐? 옵셋이 중복되냐? 반지름값이 중복되냐? 이런 값들이 중복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자, 잠시 클로즈 하시고요. 스케치 더블 클릭하세요. 자, 쉽게 아까 진단서 내용을 할게요. 아까 제가 중복 구속이나 불일치 구속이라고 했죠. 근데 불일치 구속은 우리가 아직 안 배웠어요. 중복 구속인 맞죠? 보라색 아닙니까? 중복 구속이니까 이게 스케치 1번이 문제가 있다. 어디가 중복됐냐는 게 아까 그 목록이에요. 처방전이 아까 옵셋 반지름값 있었죠. 네, 거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요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자, 카티아이스는 초록색은 좋은 색깔, 나쁜 색깔? 좋은 색깔이라고요. 에? 초록색은 좋은 색깔 맞아요. 그럼 얘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면 보라색인 게 나쁜 색깔 아닙니까? 그럼 보라색 딱 보세요. 자, 반지름 40 크기 정보입니까? 위치 정보입니까? 크기 한번 크기 한 번만 주면 되죠. 60 위치 정보입니까? 크기 정보입니까? 위치죠. 얘 위치 정보입니까? 크기 정보입니까? 위치죠. 얘 위치 정보입니까? 크기 정보입니까? 위치죠. 위치는 두 개가 한 쌍 아닙니까? 두 개가 한 쌍 아닌가요? 하나가 더 있잖아. 그러면 잘 보세요. 얘는 잘못이 없잖아. 그럼 얘하고 얘 둘 중에 하나를 없애야 된다는 얘 두 개가 뭐가 됐다? 중복이 된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자 다시 돌아와서 자 보라색인 경우 자 보세요. 위치 중복된 걸 내가 하나를 없앴다. 그럼 무슨 색깔로 될까요?
초록색 되겠죠. 크기 중복된 거 두 개 중에 하나를 내가 없앴다. 무슨 색깔로 되게 해요? 초록색이 아닙니까? 그럼 잡으세요. 자, 요 녀석을 우리는 보라색은 사용 못하니까 초록색으로 돌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얘를 없앨지 결정을 해야 되죠. 얘 없앱니다. 딜리트. 초록색 되죠? 3차원 나와서 패드. 모델링 되죠? 캔슬. 보라색은 모델링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말라고 한 거고요. 중복됐을 때 어떻게 처방전이 내려오죠? 네? 그 처방전을 잘 보고 중복된 거 없애주면 됩니다. 오케이? 자, 요렇게 해도 돼요. 자, 조금 전하고 똑같이 보라색으로 만듭니다. 보라색 만들었습니까? 네? 자, 한번 봅시다. 뭐 요 정도는 알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뭘 보냐면 제가 요런 외형선을 가진 정면도를 제가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치수를 넣을 거예요. 여기 한 구간 치수 하나 넣고요. 뭐 10, 화살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치수는 무조건 넣어야 되니까 30. 여기 요쪽이 구간 치수 제가 10. 그리고 제일 큰 치수는 무조건 넣어야 되니까 여기를 한 40 정도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근데 요 길이 값이 얼마입니까? 20이죠? 20인 거 어떻게 알았죠? 30에서 10 빼면 여기가 20이죠? 그런데 요렇게 해서 20을 넣었습니다. 요럴 때 요 치수를 뭐라고 하죠? 중복치수라고 합니다. 안 넣어도 되는데 넣은 거라. 방금 여러분들 요 20 안 넣어도 20이라며. 어? 안 넣어도 되는데. 그걸 우리가 중복치수라고 해요. 중복치수는 올바른 표기법일까요? 잘못된 표기법일까요? 잘못된 표기법이란 말입니다. 중복치수는. 그래서 이 중복치수를 올바른 표기법으로 바꾸려면 야 니는 요렇게 갈로 한번 넣어줄게 하고 이 중복치수에 갈로를 넣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이 중복치수에 갈로를 치면 무슨 치수로 바뀌겠습니까? 참조치수라고 해요. 참조. 자, 중복된 치수에 갈로 표기를 내주면 이제 더 이상 중복치수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고 참조치수라고 합니다. 레퍼런스 참조치수라고 하는데 이 참조치수는 올바른 표기법일까요? 잘못된 표기법일까요? 올바른 표기법이란 말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요 녀석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40 있습니까? 중복된 거 없앨 녀석에 더블 클릭 하면 여기 참조를 아까 레퍼런스라고 하죠. 체크하면 갈로 들어갑니까? 오케이. 이렇게 중복 치수를 참조 치수로 바꾸면 됩니다. 왜? 올바른 표기법이니까.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네. 자, 요렇게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모든 도형은 위치 정보 한 쌍 그리고 크기 정보 한 번만 주면 도형의 크기가 구속이 되고 도형의 위치가 구속이 되면서 초록색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예. 흰색하고 초록색은 사용 가능하고요. 모델링이 되고 보라색인 경우에 스케치를 이용해서는
모델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중복 구속을 초록색으로 바꾸어 주셔야 하는데, 중복된 녀석을 내가 삭제할 수 있으면 됩니다. 또는 중복된 녀석을 참조 치수 형태로 레퍼런스 체크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자, 마치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도형을 탁 생성하면 흰색부터 출발하죠. 흰색부터 출발해서 크기 정보, 위치 정보 다 주면 초록색이 되고, 약간 기분이 업돼서 뭔가 하나 더 중복시키면 보라색이 되죠. 자, 이 단계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단계적으로 이렇게 오는 거죠. 봄 다음에 가을이 올 수는 없죠. 그죠?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도형의 색깔은 흰색부터 출발해서 초록색이 나오고, 초록색에서 보라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잔머리만 굴리면 보라색이 됐습니다. 초록색으로 바꾸는 방법 하나만 더 한다면, 내가 여기 초록색에서 무슨 명령을 하나 더 줘가지고 보라색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명령 취소하는 게 뭡니까? 컨트롤 Z. 방금 없어지잖아. 한번 줬죠? 컨트롤 Z 하면 초록색이 된다. 세 가지 방법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초급자분들은 컨트롤 Z가 한번 했나? 반응이 바로 없으니까. 반응이 바로 없으니까 이래요. 그럼 다 날라가. 다 날라가. 수행 없는데요. 복구가 안 됩니다. 복구가 안 돼요. 이거는 왜냐면 컨트롤 Y로 복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Z 할 때는 컨트롤 Z 하고 보고 하시란 말입니다. 분명히 한 반에 한두 명 꼭 이야기합니다. 아씨, 그 레퍼런스 체크 뭐 없애고 뭐 영어창 크게 떠가지고 뭐 이러는데 뭐 아씨 뭐 컨트롤 Z가 제일 빨라. 그래 막 하다가는 다시 스케치 할 수가 있습니다. 신중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분 쉬고 이제 조금 도형을 좀 그려볼까? 자, 10분 쉬고 합시다. 자, 잠시 한번 볼까요? 지금 이 버전 22 이 얘가 버그인지 조금 불분명하지만, 이게 잘 보시면 원래 카티아 스케치는 10단위는 점선으로 나와요. 그리고 10단위가 10개 모이면 실선으로 요렇게 나옵니다. 여기 100단위 선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지금 점선이 없어요. 전부 실선으로 돼 있어요. 자, 툴스에 툴스 있습니까? 옵션을 좀 갈까요? 어느 프로그램이든 도구에 보면 옵션이라는 게 있죠. 카티아는 옵션 가지고도 두꺼운 책 하나를 낼 정도로 옵션이 많습니다. 뭐 많이 오랜 시간 동안 카티아를 다룬 사람이 옵션을 많이 알아요. 자, 카티아는 여러 가지 작업 공간이 있댔죠. 그러면 이 옵션은 그 공간에 가셔야 되는데, 자, 여기 보면 요거 확대 축소됩니다. 여기 보면 미케니컬 디자인, 기계 설계라고 있습니까? 미케니컬 디자인이라고 있나요? 여기 클릭 하셨습니까? 자, 여기에 보면 스케쳐라고 있습니까? 여기 들어오면 이 스케치 공간의 옵션을 관장하는 곳입니다. 자, 여기 보면 그리드 해놨죠? 여기에 프라이머리 스페이싱, 그래듀에이션 돼 있습니까? 예.
요게 지금 얼마로 돼 있습니까? 어, 100돼 있나요? 10 바꿨습니까? 네. 하고 OK 버튼 누르시면 10단위로 되어 있을 건데 아마 다음 창부터 아마 적용이 될 겁니다. 그, 한번 설정하면 계속 설정을 유지를 해요. 바로 되는가요? 바로 되는 게 있고 다음 파트 창을 열 때부터 적용이 되는 게 있고 누가 건드린 모양이네요. 자, 할까? 네, 계속 작업을 해볼까요? 자, 기하학적인 구속, 이 치수를 줘가지고 위치 정보 잡고 그리고 치수를 줘서 크기 정보 잡는 거는 문제가 없죠. 예. 자, 교재 몇 페이지를 좀 보시냐면 46페이지입니다. 46페이지. 자, 요거부터 좀 할게요. 할까? 자, 먼저 치수 구속 주기부터 하는데 직경값 넣는 거는 조금 전에 해봤죠? 자, 반경값 넣는 거 좀 해볼게요. 자, 원의 삼각형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툴바를 빼내시면 서클 해가지고 새로운 툴바가 하나 나오죠. 자, 1번, 2번, 3번, 4번은 원을 작도하는 방법이고 나머지 뒤에 3개는 원의 일부인 아크를 작업하는 녀석이에요. 자, 여기 아크 작업을 조금 해볼 겁니다. 제일 처음 상태? 툴바가? 잠시만요. 그것까지는 안 바뀔 건데. 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나도 안 바뀐. 자, 할까요? 자, 먼저 아크 작업을 하는데 아크 작업 제일 많이 쓰이는 세 가지 중에서 이 마지막 요 녀석이 제일 많이 쓰이는데 원 작업하는 거하고 같습니다. 클릭하셔서 대충 빈 공간에 원의 중심점부터 정합니다. 클릭하시고 드래그하면 원 작업 되죠. 근데 원의 그 아크라는 건 원의 일부 아닙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래서 대충 클릭 여기서부터 클릭 여기까지 해서 일부만 그리는 겁니다. 가능하겠죠? 일부의 구간만 점호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정보를 주는데 반지름 값으로 표시되죠. 음, 반지름 더블 클릭해서 값을 통일할까요? 한 40 됩니까? 자, 그러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요 직경으로 표시해야 되는데 반지름 값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직경하고 반지름 값을 상호 바꿀 줄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직경 값 넣은 거 있습니까?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 다이아미터 직경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걸 라디어스로 고치면 반지름 20으로 바뀌죠? 다시 더블 클릭해서 라디어스를 직경으로 바꾸면 직경으로 표시되죠? 요거 서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자, 다음 선의 길이 값입니다. 해볼까요? 자, 그 전에 요것도 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설명한 겁니다. 앞으로 뭐 더 설명할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스케치 1번 있습니까? 여기 플러스 돼 있죠.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스케치의 구성 요소가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 앱솔루트 엑시스는 절대 좌표계입니다. 절대 좌표계. 앱솔루트 엑시스 나와 있습니까? 절대 좌표계가 뭘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원점 하면 여기 탁 클릭하면 점 클릭됩니까? 그리고
V축, 무한선이죠. H축. 이 세 개가 절대 좌표계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요 절대 좌표계는 없앨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오메타리라고 있습니까? 지오메타리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 기하학적인 도형이라는 뜻이에요. 이 도형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겁니다. 지금 현재 스케치 되어 있는, 자 여기 서클 하나 클릭하니까 얘 서클 선택되죠. 서클 또 있네. 선택되죠. 점 클릭해 보니까 점 선택되죠. 점, 중심점, 아크의 양 끝점에 뭐가 있겠습니까? 점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스케치 작업된 거에 모든 도형들이 여기에 모여져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도형 위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하이드 쇼라는 게 있습니까? 쇼 돼 있는 거는 우리 눈에 보인다 라는 뜻이고, 하이드라는 거는 눈에 안 보인다 라는 뜻이에요. 자, 요 녀석은 쇼 돼 있는 거에 클릭을 하면 하이드가 되고, 하이드가 된 거에 클릭을 하면 쇼가 되는 겁니다. 네, 클릭하면 쇼 돼 있는 거니까 하이드 되겠죠. 맞습니까? 맞나요?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눈에 보이는 녀석은 선명하게 표시가 되어 있지만 눈에 안 보이는 거는 흐릿하게 되어 있죠. 요 흐릿한 곳에 마우스 오른쪽에서 하면 쇼 되겠죠. 도 맞습니까? 자, 아래쪽에 보면 뷰 툴바 있습니까? 뷰 툴바에 보면 어저께 피돌린, 그리고 펜, 로테이터, 줌인, 줌아웃, 노멀 뷰, 비틀렸을 때 가면 반듯하게 놓는 기능까지 설명했죠. 그리고 멀티뷰는 우리가 하나의 공간을 4개로 분할해서 보는 공간이라는 거는 첫날에 설명을 했죠. 그리고 육면체도 어저께 설명을 했죠. 원기둥도 설명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하이드 쇼 있습니까? 방금 마우스 오른쪽에서 한 아이콘하고 모양이 같죠? 요렇게 하지 말고 그냥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하이드 쇼 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원을 하나 하이드 좀 합시다. 했습니까? 자, 지금 설명드릴 게 맨 마지막 아이콘인데, 맨 마지막 아이콘 이름이 swap visible space라고 되어 있습니까? swap은 바꾸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visible space는 가시적인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시적인 공간을 바꾸는 거죠. 자, 보세요. 카티아의 이 작업 공간은 두 개의 공간으로 나눕니다. 두 개의 공간으로 나눕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대상, 쇼돼 있는 녀석이 있는 공간이 있고, 안 보이는 녀석 있죠. 하이드 되어 있는 녀석들이 모여 있는 공간, 두 가지 공간이 있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도대체 이 하이드 되어 있는 요 녀석은 어디에 있을까? swap visible space 클릭하면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요 공간으로 바뀌죠. 이 공간은 숨겨져 있는 녀석들이 모여 있는 공간. 한 번 더 클릭. 요 녀석은 쇼되어 있는 녀석들이 모여 있는 공간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어떤 데이터들이 너무 많이 하이드 되어 있어서 도대체 어떤 녀석을 쇼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럴 때는 도형을 직접 확인해야 되죠. 이름 가지고 못 찾겠으면. 그래서 숨겨져 있는 공간으로 가서, 아! 얘가 필요하구나. 얘를 쇼해야 되겠구나. 마우스 오른쪽 하이드 쇼 하면 숨겨져 있는 이 공간에서 다시 없어졌죠. 그럼 어느 공간에 가 있겠습니까?
쇼 되어 있는 녀석들이 모여 있는 공간에 와 있단 말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 툴바 설명은 다 했습니다. 자, 지금 이 공간은 쇼 되어 있는 녀석들이 모여 있는 공간입니다. 예? 네? 자, 지오메타리는 현재 스케치에서 그려진 도형들 모여 있는 폴드입니다. 폴드. 그 다음에 콘스트레인트라고 있습니까? 구속. 플러스 된 거 여세요. 자, 봅시다. 옵셋, 옵셋, 숫자는 뒤에 신경 쓰지 마시고, 옵셋, 옵셋, 반지름, 옵셋, 반지름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자, 옵셋 값 한번 봅시다. 자, 옵셋 값을 우리가 그냥 거리 값이라고 해요. 자, 옵셋 값은 요런 겁니다. 어떤 녀석을 복사를 해요. 복사를 해서 이 복사된 녀석을 오프, 떨어져서 셋 두는 게 옵셋 아닙니까? 가면 옵셋 값이 나오려면 전제 조건은 뭐가 돼야 된다? 평행이 전제 조건이 돼야 됩니다. 네? 자, 대상물 두 개를 찍어야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요 50이라는 데이터를 얻을 때 점 찍고 얘 찍어서 얻은 값 아닙니까? 옵셋 값이에요. 여기 60을 얻을 때 점 찍고 H축 찍어서 얻은 거 아닙니까? 옵셋 값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옵셋, 옵셋, 요 녀석도 마찬가지로 여기 요 곡선의 제일 볼록한 지점하고 H축하고 옵셋 값이에요. 두 개 찍어서 얻은 값. 그리고 나머지 반지름 값 되죠? 카티아는 직경값이라는 건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경값이라는 거는 전부 다 반지름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요. 네? 근본적으로. 네. 자, 이제 합니다. 여기 열어놓으세요. 할까요? 선작업 하나 합시다. 선작업. 라인 있습니까? 캐드 작업하신 분은 이 라인 작업이 엄청나게 오토캐드에서는 많이 작업돼요. 근데 카티아에서는 그렇게 많이 작업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캐드의 라인 사용법만큼 카티아의 라인은 사용법이 좀 제한되어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라인 선택했습니까? 지금 주황색이 됐다는 것은 라인 명령이 지금 실행 중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 2, 4분면 쪽에서 그냥 선이라는 것은 두 점을 연결한 겁니다. 그럼 점 두 개만 찍으면 돼요. 클릭, 클릭 했습니까? 그럼 지금 라인 명령이 종료가 돼버리죠. 맞습니까? 수장님 저 어디고 저 캐드 작업에서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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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하니까 계속 계속 선 작업이 된단 말입니다. 카티아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점 두 개 찍으면 라인 명령 종료됩니다. 그러면 캐드 작업에서 라인 가지고 사각형 작업하려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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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하면 5번 클릭하면 사각형 그릴 수 있어요. 5번 클릭만 하면. 근데 카티아에서는 몇 번 클릭해야 되냐면 자 보세요. 한 번, 두 번 하면 선 작업 되죠. 종료되잖아요. 다시 클릭, 클릭, 선 작업되고 다시 클릭, 클릭 해야 선 작업되고 클릭, 클릭해야지 선 작업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 클릭을 해야 돼요. 캐드에서는 네 번만 하면 되는데 얼마나 귀찮은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카티아에서는 라인 작업을 캐드만큼 많이 하진 않습니다. 제한적으로 사용하는데 자, 선 하나 껐습니까? 컨스트레인트 하셔가지고 이 선을 클릭합니다. 하면 선에 무슨 값이 나와요? 랭스가 길이 값이 나온단 말입니다. 옵셋 값은 두 개 선택해서 나오는 값이고 랭스는 선 찍어서 얻는
값입니다. 그럼 요 딜리트 하시고 요 값을 옵셋 값으로 넣어볼까요? 점 찍고 하면 두 점이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이거 옵셋 값이잖아요. 옵셋 값은 두 개 찍어서 얻는 값입니다. 랭스는 한 번 찍어서 얻는 값이고, 오케이? 네. 자, 라인을 또 하나 끕시다. 이번에는 뭐 요 녀석 작업하고 조금 다른 기울기로 한번 작업해 볼까요? 선 하나 더 껐습니까? 음. 자, 옵셋 값 한번 넣어볼게요. 자, 옵셋 값이 되려면 이 두 선은 기본적으로 뭐가 돼야 된다고요? 평행이 돼야 된댔죠? 그러면 평행이라는 구속은 치수를 줘서 얻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기하학적인 정보를 줘야 될까요? 기하학적인 정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하학적인 정보 줍니다. 컨트롤 키 눌러서 자, 카티아에서 대상물을 두 개 이상 찍을 때는 컨트롤 키를 누릅니다. 컨트롤 키 눌러서 평행이 되어야 할 대상 두 개를 선택을 해요. 두 개 선택했으면 컨트롤 키 떼도 됩니다. 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제 기하학적인 정보창이 활성화됐죠. 클릭. 평행구속 뭐? 패럴리즘 있습니까? 여기 체크 하면 평행구속이 들어가죠. 자, 기하학적인 정보라는 것은 어떤 도형의 자세를 잡아주는 겁니다. 야, 니 수평에 수직해 이런 자세를 잡아줄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하학적인 구속은 어떤 도형의 모양을 잡아줄 때 사용하는 구속입니다. 기하학적인 구속은 어떤 도형의 위치를 잡아줄 때 사용하는 구속이에요. 그래서 기하학적인 구속이 한 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 모양을 잡아주는 모양, 위치, 자세 요 세 가지를 통틀어서 기하학적인 구속이라고 해요. 자, 들어갔습니까? 이제 요 녀석에 옵셋 값 넣을 수 있겠죠? 자, 옵셋 값은 치수가 나와야 되니까 두 번째 클릭하셔가지고 선 찍어보세요. 찍으면 무슨 값이 나옵니까? 길이 값이 나오죠? 당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요렇게 해버리면 중복이잖아요. 근데 요 값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클릭했을 때 당황하지 말고 아까 보라색이 뭐 안된다더라 당하지 말고 쫄지 말고 우리는 반대편 선을 클릭하면 무슨 값으로 자 보세요. 여기 지금 클릭하니까 무슨 값이라고 합니까? 랭스 값으로 되어있죠? 근데 우리는 얘를 한 번 더 클릭해보세요. 랭스 값이 뭘로 바뀝니까? 옵셋 값으로 바뀌잖아요. 자, 길이 값, 옵셋 값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컨트롤 키 눌러서 자, 컨트롤 Z를 하는데 신중하게 합시다. 컨트롤 Z 확인하고 컨트롤 Z 확인하고 Z 확인하고 요 상태로 두세요. 요 상태, 상태라니까 고등학교 친구 생각나네. 제 고등학교 짝지 이름이 조 상태예요. 조 상태. 자, 이런 상태로 바꿨습니까? 자, 이제 두 도형은 평행하지 않죠? 자, 이럴 때 우리가 선을 한번 클릭하면 랭스 값이 나옵니다. 보라색이 돼버리죠? 당황하지 말고 반대편 선 클릭하면 평행하지 않는 두 선 사이에서는 각도 값이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저하고 직경, 반경, 랭스, 옵셋, 각도값 왜 어떻게 하면 그 각도가 나오고 어떻게 하면 옵셋이 나오고 어떻게 하면 길이값이 나온다는 데이터의 속성을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됩니다. 네. 요거 되겠습니까? 다음 페이지에 와서 본격적으로 기하학적인 정보 주기로 해봅시다. 자, 할까요? 자, 라인 선택해서 약간 비스듬하게 선 하나 꺼줍시다.
비스듬하게 선 하나 껐습니까? 자, 요 녀석의 뭐 길이값 정도 하나 넣어버릴까요? 그리고 60이라고 합시다. 근데 요 녀석 도형의 이 선이라는 이 도형의 자세를 좀 잡아줄 건데, 야야 니는 완전하게 수직이 돼. 요 녀석을 수직 속성으로 바꿀 겁니다. 할까요? 자, 도형을, 자, 지금 보면 기하학적인 구속은 지금 활성 안 돼 있죠? 해당 도형을 선택해야 됩니다. 도형의 자세, 도형의 모양, 도형의 위치를 잡아주는 게 기하학적인 정보예요. 자, 선 선택하니까 활성화 됐죠? 꼭 두 개가 아니고 하나에도 기하학적인 정보가 들어갑니다. 그냥 클릭해서 수직하게끔 바꾸려면 뭘 체크할까요? 버티컬 체크하는데 여기 체크 못하는 거는 지원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지원이 픽스, 고정, 수평, 버티컬 아닙니까? 버티컬 체크하면 얘가 수직 속성으로 변하죠. 바뀝니까? 그리고 여기 V 돼 있죠? 여기 V 돼 있는데 요 녀석은 버티컬입니다. 버티컬. 근데 보세요. 카테야 참 웃기네. 버티컬 해놓고 V 해놨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패럴리즘에가 평행 들어가 있잖아요. 뭔 좋아하지? 자, 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자, 절대 좌표계에서 V축이죠. 요 녀석은 기울기 줄 수 있습니까? 없앨 수 있습니까? 안 없어지죠? 여기 V의 의미는 절대축 V하고 이 선이 서로 평행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절대축 V는 완전하게 수직이 되어 있으니까 요 녀석이 평행이 됐다라는 것은 V 속성을 취한다라는 거하고 같은 일이라는 이야기죠. 이해됩니까? 자, 선을 또 경사지게끔 하나 그려놓고요. 그려놨습니까? 선 길이 값을 좀 하나 얻을게요. 요것도 60이라고 하겠습니다. 길이 값. 자, 요 녀석을 수평으로 바꿔볼게요. 수평으로 기하학적인 정보를 줄까요? 얘 선택 기하학적인 정보에 호리젠탈을 주면 여기 H축하고 요 선이 평행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평행한다는 게 수평이라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H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평행돼 있죠. 네. H축하고 평행이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헷갈리면 얘가 호리젠탈 하셔도 무방합니다. 버티컬 하셔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평행 준 거는 했죠. 자, 여기서 안 한 거는 그러면 직교 주는 거네. 할까요? 직교는 두 선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 컨트롤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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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요 정도, 요렇게. 수평 안 됐을 때로 바꿔볼까요? 수평 안 됐을 때로 바꿨습니까? 탑니다. 자, 직교는 일단 대상물이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컨트롤 키 눌러서 얘랑 얘. 선생님, 저는 선생님처럼 이 선이 이렇게 근접해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얘 잡고 들고 오세요. 어디 들고 오세요. 들고 와잉. 에? 예. 왜? 흰색은 지금 위치가 안 잡혀 있으니까 움직인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 정도 센스는 있어야죠. 크기는 안 바뀌죠. 자, 컨트롤 키 눌러서 대상물 두 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기하학적인 정보. 야야, 너거 두 개는 자세를 좀 잡아줄게. 퍼펜디큘러, 직교 하면 여기 직교 돼 있습니까? 네? 자, 보세요. 이 선은 완전하게 수직선이죠. 그러면 요 선은 이 수직선하고 완전하게 직각입니다. 그러면 이 선에는 어떤 속성이 내포되어 있습니까? 수평이 내포되어 있죠.
그러면 요 선 클릭해서 요만 클릭해서 기하학적인 정보에 호리젠탈 체크하면 1번 구속이 들어간다. 2번 보라색이 될 것이다. 자, 보세요. 엄밀한 의미는 얘는 지금 안 들어가는 게 맞아요. 왜냐면 수평 구속이 없어도 얘가 수직이고 직각이기 때문에 얘는 수평이라는 속성을 내포하고 있죠. 예. 예, 더 넣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 중복입니다. 왜냐면 여기 상태에서 지금 수평 구속 주잖아요. 예? 여기에서 뭐 치수 더 주고 자세 잡고 이러면 보라색 될 겁니다. 그것만 기억해 놓으세요. 요 녀석 안에는 수평 구속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좀 가볼까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내일부터 우리가 도형 작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하학적인 구속 지금부터 쭉 하는 겁니다. 자, 드래그 화면을 조금 줄이시고 드래그해서 대상물 다 선택했습니까? 그 딜리트 하면 전부 다 삭제되죠. 그리고 나서 적절하게 조금 확대를 하셔가지고 그리고 요 하나만 좀 더 설명합시다. 자, 오른쪽 하단에 X, Y, Z 축 있죠? 거기에 숫자 있습니까? 숫자가 현재 스케일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너무 확대를 하거나 너무 축소를 하거나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보통 0.7에서 한 2.5 사이면 됩니다. 0.7에서 한 2.5 사이면 됩니다. 자, 작업할까요? 원 선택해서 1사분면 쪽에 원을 하나 그립니다. 그리고 크기만 줄게요. 직경 20 다시 원 선택해서 직경 뭐 30 정도 할까요? 뭐 일단 위치는 안 잡아 놓을게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크기만 줬습니다. 시간 절약상 됐나요? 자, 먼저 접하는 구속을 합니다. 이 녀석하고 요래 접하는 구속부터 합니다. 할까요? 자, 먼저 이 접하는 구속을 줄 때, 자 보세요. 요렇게 접해야 된다. 만약에 요렇게 가면 요쪽 접해야 될 부분 쪽 위치에서 클릭하는 겁니다. 요쪽 부분 클릭, 요쪽 부분 클릭 해야지 얘하고 얘가 요렇게 접해집니다. 만약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요거 찍고 요쪽 부분 클릭하고 요쪽 부분 클릭했다. 그럼 얘가 요래 간단 말입니다. 오케이? 자, 컨트롤 키 눌러서 클릭, 클릭. 접하는 쪽으로 이렇게 클릭하셨죠? 그리고 기하학적인 정보에 우리가 접하다는 말을 탄젠시라고 하죠. 하면 탄젠시 기호가 들어갑니까? 자, 요 녀석 좀 봅시다. 이제 뭘 보냐면 자, 카티아에 요걸 쭉 할 건데 52페이지 보면 구속 조건들에 대한 뭐 암호 해독이라고 해는 좀 거창합니다. 그죠? 이 구속 조건 줬을 때마다 그 녀석이 그걸 표현한 기호가 있습니다. 기호가. 그 기호를 내가 그냥 암호라고 해놓은 거예요. 구속 조건에 대한 기호 표시를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됩니다. 자,
먼저 봅시다. 요거는 제가 그림을 좀 잘못 표현한 것 같은데 요런 마크, 지금 요 마크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 마크 있습니까? 요게 서로 탄젠트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예. 컨트롤 Z 해서 탄젠트 구속 해제하시고요. 예, 기호를 생길 때마다 조금 암기를 좀 합니다. 자, 요 접하는 구속은 해봤죠? 자, 콘센터리스티 구속 주는데 요거는 요거 좀 설명 좀 보고 합시다. 얘를 우리가 내가 중심점 일치라고 해놓은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영문을 보시면 콘센터리스트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CNT가 뭐죠? 센터 중심. 코어는 영어 접두사 동시라는 뜻. 그러니까 중심이 콘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일치된다는 이야기, 갖게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 이건 명사형 만드는 거고. 자, 보세요. 컨트롤 키 눌러서 원 선택하고 또 원 선택합니다. 일치 정보를 주는 게 아닙니다. 저 탄젠트 정보를 주는 게 아닙니다. 기하학적인 정보에서 비슷한 게 두 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여기 2번에 보면 코인시던스라고 있습니까? 요거는 일치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중심점 일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콘센트리스티 하면 두 원의 중심점이 콘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 기호가 또 발생했네. 동그라미에 동그라미 요로 들어가 있는 거 있습니까? 요 녀석 기호죠. 요 기호 아닙니까? 예? 요건 요거입니다. 자, 보세요. 카티아는, 자, 보세요. 영문 오자가 기본입니다. 영문 오자가 기본이에요. 영문 오자 초록색. 요 녀석이 영어로 코인시던스예요. 일치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봐라잉, 여기 요 녀석은 점이라는 뜻입니다. 뭐 점에 일치가 되어 있다. 점일치. 보세요. 어떤 선에 일치가 되어 있다. 선일치. 그리고 요 동그라미 똑같은 기호지만 요 점의 일치가 되었다는 의미도 돼 있고 중심점 일치라는 의미도 됩니다. 보세요. 요 점하고 요 점이 서로 같다라는 거 아닙니까? 일치라는 거 아닙니까? 그 점일치 아닙니까? 근데 내가 원 찍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요 두 개는 어떤 경우는 점을 일치시키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중심점 일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호가 두 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뭐 대칭 좀 구속 줘볼까요? 자, 하나는 없앱시다. 바깥쪽이든 안쪽이든 뭐 하나는 없앱시다. 자, 우리가 미술에 보면 여기에 물감요래 풀어서 정확하게 절반 되는 곳에 하면 여기 반대편에 똑같은 녀석이 요라는 걸 우리가 데칼코마니라고 하죠. 그죠? 중요한 거는 요 선이 접는 선이 중요하죠. 예. 자, 요걸 설계 쪽으로 쫙 들고 오면 여기에 있는 도형이 어떤 선을 기준으로, 접치는 선을 기준으로 반대편 쪽으로 탁 가는 거를 우리가 거울 본다 해서 미러라고 합니다. 미러. 해볼까요? 자, 합니다. 할까요? 음. 요거는 기하학적인 구속을 주기 전에 일단 요거부터 할게요. 설명을 하니까 아래쪽에 원 그려 놓으세요. 요거는 원을 두 개를 그려 놓고 설명해야 되겠네. 20.
자, 미러 자체가 크기하고 똑같답니다. 크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직경 20이 돼야 돼요. 같은 직경이 같아야 됩니다. 위치는 지금 아무 때나 잡아놔도 상관없어요. 자, 이제 미러 한번 줘볼까요? 대칭 구속을 한번 줘볼게요. 어떤 선을 기준으로 두 도형이 대깔꼬마니 형태로 딱 되어 있는 상태가 미러입니다. 어떤 선을 기준으로. 자, 봅시다. 그럼 지금은 대칭이 아니죠? 컨트롤 키 눌러서 얘랑 두 개를 선택을 해요. 두 개 선택했습니까? 그리고 기하학적인 정보에 뭐 준다? 쏘리. 중요한 요소 빠졌네. 두 도형이 이 선을 찍어야 되죠. 자, 컨트롤 키 눌러서 먼저 대칭 들어가야 할 대상 두 개를 찍고요. 대칭선을 찍읍시다. 이번에는 대칭선이 H입니다. 세 개를 찍어야 돼요. 세 개 찍었습니까? 좀 약하게 찍으신 분도 좀 계신 것 같은데. 자, 세 개 찍었습니까? 그리고 기하학적인 정보 보면 시미터리라고 되어 있나요? 시미터리가 미러입니다. 클릭 하면 떴죠? 왜냐면 크기 정보 두 개 되어 있잖아요. 하나 없앱시다. 자, 이제 잘 보세요. 보세요. 왜 20 없앴냐면 얘 30 주면 얘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미러는 복사한 거 아닙니까? 크기 같이 바뀌죠? 위치 바꾸면 같이 바뀌죠? 같이 바뀌죠? 자, 미러 안 되는 사람. 자,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라색. 자, 숫자 하나 없애세요. 숫자 하나. 숫자 하나 없앴습니까? 자, 첫 화면으로 요 상태로 가볼게요. 제가 아까 숫자를 줬는데 요 녀석 제가 크기를 바꿔 놓을게요. 자, 대상물을 먼저 선택하고 마지막에 대칭선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시미터리가 미러하고 같은 말입니다. 체크하면 크기하고 위치가 같아져야 되죠. 그래서 움직이면 같이 되죠. 그리고 크기 정보를 왜 없애야 되냐면 얘가 50으로 바뀌면 반대편으로도 50도로 바뀌죠. 크기 정보를 줄 필요가 없죠. 미러 구속까지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일치 구속인데 아까 요 콘센트리스티 중심점 일치 위에 있는 일치 정보 있죠? 막 엄청나게 많이 쓰입니다. 요 일치 정보에 대해서는 종류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내일 할까요? 내일 하고 내일 오늘 프린트물 나눠준 거 있죠? 그거를 내일 한번 작업을 합니다. 자, 오늘 요 정도 하도록 합시다. 자, 고생하셨습니다.